뭐야? y축에 있는 점피. y축에 있으니까 당연히 x좌표는 0일 테고 y좌표만 모르는 이렇게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점을 가지고 거리 재는 거예요. 선분 AP의 길이. x좌표끼리 뺀 값.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제곱이라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편한 대로 빼시면 돼요. 더해서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여기 제곱 붙었잖아요. 그럼 제곱을 쓰면 루트는 없어지겠죠. 이걸 정리하면 여기 일단 최고창 a제곱 마이너스 2a 나오고 여기 36에 여기 1 더하면 37이 나오겠네요. 그럼 선분 bp 얘 제곱은 루트 없어지고 얘랑 얘 사이 거리니까 x좌표끼리 뺀 값 1의 제곱 1 y좌표끼리 뺀 값 a-2의 제곱 더한 것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 1 더하면 플러스 5 남은 거는 이제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을 덧셈하라는 얘기니까 위식과 아래식 이렇게 더하면 돼요. 둘을 더하면 A제곱이 두 번 덧셈돼서 2A 제곱이 되고 두 번 이거 덧셈하면 마이너스 6A가 되고 더하면 42가 되고 자,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식을 보니까 몇 차식이냐면 A에 대한 2차식이죠. 2차식에 대한 최소는 이번 시험 범위도 있었어요. 설하고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완전 제곱식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3a까지만 묶고 어차피 42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뒤로 바깥으로 빼내고 여기 뭐 필요하죠? 여기 1차 함계수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 이거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없던 수만큼 생겼으면 그만큼 다시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빠져나오면서 곱하기 2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플러스 여기서 42는 2분의 84 그래서 42가 되죠. 마이너스 2 곱해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얼마 남아요? 플러스 2분의 75 이렇게 남네요. 따라서 이 개념은 이 식이 여기 있는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인데 이 식이 얘랑 같았고 이 식의 최소값은 a가 2분의 3일 때 최소 이걸 갖는 거죠. 저 길이의 최소값 2분의 75를 갖게 된다. 따라서 a가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점피의 좌표가 0,2분의 3일 때 저 길이 합의 최소값은 2분의 75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서 점피의 최소값은 예고고 점피의 좌표는 0,2분의 3이라고 쓰시면 돼요. 딱히 대단할 건 없지? 그냥 문제 시키는 데만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시면 됩니다. 각C가 90이라고 있으니까 각C가 90 이렇게 만들면 돼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네, 따라 쓰시면 되고 어디가 A냐 어디가 B냐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두 자리에 적당히 이렇게 A, B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직각삼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직각삼각의 성질은 선분 AC를 제곱하고 선분 BC를 제곱해서 더한 값은 선분 AB의 제곱과 같다. 이거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AC는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X좌표를 뺀 값 A 플러스 1의 제곱 y끼리 뺀 값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 있으니까 루트 없어졌고 선분 BC x좌표를 뺀 값 a-2의 제곱 y끼리 뺀 값 6-4 2의 제곱 4 그럼 얘네들 이제 더하라는 얘기죠. a제곱 a제곱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a 여기에 4, 4 합치면 8이고 여기다 1하고 4 더하면 13? 네, 이렇게 되네요.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은 선분 AB의 제곱은 이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빼면 3의 제곱 9 y끼리 빼면 4의 제곱 16 제곱 붙었으니까 루트 없어지고 이건 25 얘네들이 같다는 뜻이네. 결국 이게 좌변 이게 우변이니까 그럼 일로 넘겨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이거 25로 넘어가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는 0. 2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네. 모두 구하시오.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돼. 막상 푸니까 별거 없지? 그러니까 조금 부담만 떨어내면 돼. 그냥 뭐 그림에 맞춰서 우리가 배운 대로 결국은 점과 점수의 거리 구하는 문제니까 막상 풀면 별거는 BD의 길이가 여기 있는 CD 길이의 2배가 될 때 다음 관계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원점을 잡아줘야 돼. 그럼 어디다 원점을 잡는 게 유리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 데나 사실 상관없어요. 어디다 잡아도 다 똑같은데 그냥 상황상 뭐 이렇게 D 같은 데다가 잡아도 돼요. D 아니어도 됩니다. B나 C에다 잡아도 괜찮아요. A에다 잡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고 그러니까 BD 길이와 CD 길이가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나 D나 C 이런 데다 원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점 D의 좌표가 0,0이 되겠죠? 그럼 점 C의 좌표를 내가 만약 A,0이라고 둔다, 그러니까 C,0로 둔다면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A,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A만큼 이 길이는 2A 2배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와있는 이 길이. 점이 알겠니?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얘네들 좌표는 규칙이 없죠? 여기는 뭐 잘못 쓴 것 같다? 마이너스 2C,0 이렇게 잡아야죠. 2배니까 여기 C 그럼 얘는 2C 근데 음수 쪽으로 2C니까 마이너스 2C 여기는 A, B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얘네 이거 아무 관계없는 점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 식에 따랐으면 저 식에 맞춰 따랐잖아 그냥 무조건 성립해 그러면 성립하는 식만 보여주기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씩 구해보면 되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 제곱 쓰면 루트 없어지고 AB 길이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X좌표끼리 뺀 값 A 플러스 2C의 제곱, Y끼리 뺀 값, B제곱.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 요 길이. 그럼 X끼리 뺀 값, A 빼기 C의 제곱, Y끼리 뺀 값, 플러스 B제곱. 근데 거기에 몇 배? 2배. 여기에 2배. 이렇게. 그럼 얘부터 정리해볼까요?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C, 플러스 4C제곱 너무 오른쪽에 치우쳤나요? 4C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네요. 얘는 여기 A제곱 나오는데 2를 곱하죠? 2A제곱 네, 어디까지 계산했어요? A제곱의 2배, 2A제곱. 여기 마이너스 2AC의 2배,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여기는 C제곱의 2배, 플러스 2C제곱. 여기는 플러스 2B제곱. 남은 거는 이제 AD, 저 계산해야 되죠? 그냥 따로 계산할까요? AD. 얘 제곱. 그럼 AD면 여기랑 여기죠? 원점과 여기 사이 거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 제곱에서 루트는 없어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CD는 길이가 C죠 그 C제곱인데 거기 2배 한 거니까 2C제곱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3배 일단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C제곱 거기에 몇 배냐면 3배 그럼 3A제곱 플러스 3B제곱 플러스 6C제곱이 되죠. 우변이 이거예요. 그럼 만약 좌변을 계산하는 게 얘랑 같다면 이 식은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럼 얘랑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둘을 더하다 보면 이게 3A제곱 얘랑 없어지고 더하면 플러스 6C제곱 얘랑 더하면 플러스 3B제곱 얘랑 완벽히 똑같아요. 똑같은 식이다. 라는 뜻은 저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서술형 문제보다는 빈칸 채우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는데
따로 이걸 뭐 전문적으로 연습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런 구조가 이런 식의 이제 증명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A를 제외한 B, D, C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에 갖다 놓고 좀 문제 조건을 맞춰서 어딘가에 원점을 맞춰두면 이렇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D에다 원점 두면 이렇게 될 테고, 만약에 점 B에 원점을 줬어요. 그럼 얘는 0,0이 되고 얘는 2C,0이 되고 여기는 3C,0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답이 틀리게 나오지 않고 어쨌든 좌우가 똑같다는 등식은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요 관계식은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점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식은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은 같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다 원점을 잡는다면 그때 얘는 마이너스 C,0 얘는 마이너스 3C,0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죠. 뭐 상관없지만 처음에 뒀던 게 좀 일반적인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하여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1일 때 그럼 이제 A값, B값이 나온다 뜻이죠. 이 말을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선분 AB를 B/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다시 구하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를 하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여기 A가 있고 1,4 B가 있고 A 자, 선분 AB를 A에서 B 쪽으로 1대 B로 내분하죠.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당히 잡으세요. 1대 B 이렇게 잡습니다. 1대 B. 이 점 좌표를 2,-1.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 이 비율값 1대 B를 순서대로 더한다. 순서대로 더한다. 그 다음에 1대 B를 쓴 다음에 헷갈리면 B를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A에서 B 쪽으로 X좌표부터, 왜냐면 X좌표를 먼저 구하니까 1과 A를 쓰시고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 곱한 값을 쓰고 반대쪽 대각선을 곱한 값을 쓴 다음에 2를 더해라. 그 다음 또 1대 B 쓰시고 이번에는 Y좌표 얘랑 얘 순서대로 A부터 먼저 B 나중에 반대쪽 곱한다. 마이너스 11 반대쪽 곱한다. 4B 걔를 더한다. 내분점은 더하고 같은 패턴의 외분점은 뺀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정리해보면 1 플러스 뭐 정리할 게 없네요.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2, 그럼 연립방 시험은 뭐예요? 얘랑 같은 거잖아요? 1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얘가 2 1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11 플러스 4B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밑에 거부터 합시다. 밑에서는 B가 구해질 것 같으니까 1로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11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B가 넘어가면 5B가 되고 이거 넘어가면 10이 남네요. 따라서 B값은 2가 됩니다. 여기다 B에다 2를 집어넣어요. 그럼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A 플러스 2. 그게 2 곱하면 6 넘어가면 A값은 4. 그럼 다 됐죠? 근데 남은 거는 다시 이 문제를 이렇게 A, B라고 두고 A라는 점의 좌표가 1,4 B라는 점의 좌표는 A값 구했죠? 4,-11 그리고 1대 B인데 B가 2였으니까 1대 2 이렇게 내분하는 점 아니네? 바뀌었죠 문제가? 네. B대 3이니까 B가 2였죠?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2대 3 이런 느낌 2대 3 그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똑같죠? 뭐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2와 3을 더한 것 2와 3을 더한 것 분의 2와 3을 더한 것 분의 여기는 2는 이제 좀 빨리 합시다. 2는 반대쪽에 X좌표 4에 곱한다. 8 더하기 여기는 3은 반대쪽에 X좌표 3에 곱한다. 그럼 여기는 2는 Y좌표 반대쪽에 있는 Y좌표 마이너스 11에 곱한다. 마이너스 22 여기는 3은 반대쪽에 있는 Y좌표 4에 곱한다. 12 둘을 더한다. 그럼 얘는 5분의 11, 이건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이 내분점에 관련된 공식이 처음에 보기 좀 불편해 보이죠. 막 대각선 곱하고 뭐 규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한데 몇 번 연습하면 계속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연습을 좀 하시고 공식을 먼저 암기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산 처리만 잘하면 돼. 어려운 개념이 있는 건 아니니까. 대하여 선분 AB를 1대 K로 내분해요. 그럼 똑같이 바로 합시다.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답니다. 그럼 내분점부터 먼저 구할게요. 1대 K로 내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K 1 플러스 K가 분모가 될 테고 분자는 이 1은 첫 번째 나온 1은 두 개 점 중에 반대쪽에 있는 y좌표라는 얘기는 마지막에 나온 x좌표 1을 마이너스 3에 곱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뒤에 나온 이 비율값은 반대쪽에 있는 x좌표 먼저 나온 x좌표 2에도 곱하면 2k 같은 패턴이죠. 이번에 y좌표로 갑니다. 처음 나온 1은 나중에 나왔던 y좌표 8에 곱하죠. 1 곱하기 8 더하기 두 번째 나온 k는 처음에 나왔던 y좌표 3에 곱한다. 3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정리하죠. 1 플러스 1 곱하기 8은 나머지 다 됐고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이 직선이 있는 점이래요. 그럼 대입이 가능하잖아요. y자리 대신에 1 플러스 k 분의 8 플러스 3k 걔는 x좌표 저기에 2배 그럼 1 플러스 k 여기 2배 분자값에 이거 곱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k 거기다 2를 더해라 플러스 2 양변을 좀 간단히 계산하려면 이제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양변에 1 플러스 k를 곱한다. 그럼 분모 지워지겠죠? 3 플러스 3k 8 플러스 3k 분모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6 플러스 4k 여기 2에 얘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럼 2가 이렇게 분배될 테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k 동량끼리 모아봅시다. 얘가 6k 그럼 얘가 1로 넘어오는 게 낫겠죠? 그럼 이게 3k가 남아요. 그럼 반대로 얘랑 얘랑 더한 건 마이너스 4가 우변으로 좌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12 따라서 k값은 4 네, 이렇게 해서 실수 k값을 구할 수 있다. 4점이 주어졌고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야. 그러니까 마름모 그림을 그려. 근데 점의 좌표를 모르는데 막 그려야 됩니까? 예, 막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보통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쓰고 그 다음 B 쓰고 C 쓰고 D 쓰고 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2,3 B B, 마이너스 3 C B, 마이너스 3 D 2,1 이게 약속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파벳에서 돌리는 게 일반적으로 도형을 쓸 때 약속이니까. 마름모랍니다.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문제 풀 때 이런 거 했었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의 위치가 AC의 중점인 동시에 BD의 중점이죠. 그치? 이 점을 만약에 내가 P라고 한다면 점 P는 AC의 중점인 동시에 BD의 중점이라 같은 점이야. 그래서 먼저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럼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X좌표끼리 더한 값 B-2 걔를 2로 나눴죠. Y좌표끼리 더한 값 0이네? 걔를 2로 나눠봐야 어차피 0일 테고 이렇게. 그게 AC의 중점인 동시에 그 다음 BD의 중점이 될 테니까 BD의 중점도 구해요. X끼리 더한 값 B 플러스 2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Y끼리 더한 값 마이너스 2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가 구해지죠? 어차피 AC의 중점이나 BD의 중점이 같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뭘 쓴 거예요 지금? 아 이걸 C를 쓴 거구나. 내가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지. 내가 실수했는데 그래도 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럼 이걸 다시 계산해야 돼. 여기는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2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될 테고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알아낸 거는 어차피 이 두 개의 점의 좌표 같기 때문에 Y좌표 같고 X좌표 같고 그럼 분모 2 지워지고 A 플러스 2랑 B 마이너스가 서로 같으니까 이걸 넘기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뭐 이러한 A, B에 대한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A, B에 대한 관계가 나왔지 아직 A, B 값이 안 나왔 A 더하기 B 값이랑 A, B 값이 안 나왔잖아요. 뭔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하나 더. 근데 이게 마름모다 보니까 마름모일 때는
이웃하는 변 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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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이 모두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A나 B 하나만 구하면 저절로 나머지는 구해지지 않을까요? 괜히 어려운 문자들 끌고 다니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뭐냐 하나는 끌고 가야 되니까 이 길이와 얘네 숫자잖아. 이 길이.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풀면 A 값이 구해질 것 같은데? 그럼 A 값 구해진 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B 값도 구해지겠죠. 구해봅시다. AB의 길이. AB의 길이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다시. X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Y좌표 길이 뺀 값 4의 제곱. 더해서 루트. 는 AD의 길이. 여기 X 길이 뺀 값 4의 제곱. Y 길이 뺀 값 2의 제곱. 더해서 루트. 루트를 없애버리고 여기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4a 그냥 쓸게요 일단. 다 지워지네 이게 이렇게. 그럼 남은 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 남고 이걸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두 개 나와요. 0 또는 4. 근데 문제 보면 a가 뭐라고 되나요? 음수인데 왜 또 이렇게 돼? 야, 왜 음수야? 아, 여기 잘못 썼네. 여기 플러스 i였죠? 이게 플러스 i였어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근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고 여기는 마이너스 4. a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을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b 값은 0. 네. b 0.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 지금은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다. 맞추신 분? 혼자요? 어허. 지우는? 답이 안 나왔어? 구하는 공식 뭐였나요? 이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그렇지. X좌표의 총합을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고 Y좌표의 총합을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쓰시면 무게중심이 나옵니다. 이건 쉬운 공식이죠.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무게중심은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무게중심이 나와요. 근데 가끔 문제 보면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이 G인데 이 선분 AB를 가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나눠요. M 대 N. 근데 이 변 길이도 똑같이 M 대 N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 변 길이도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길이가 같지는 않지만 비율은 같게 나누겠다는 얘기죠. 얘를 뭐 2대 1, 얘도 2대 1, 얘도 2대 1로 나누는 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AB의 M 대 N 내분점, BC의 M 대 N 내분점, CA의 M 대 N 내분점 이 세 개를 모으면 또 다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얘를 DEF라고 합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같은 점이에요. 아셨죠? 이게 왜 같은 겁니까? 하면 유도과정이 여기 있어요. 귀찮은 셈이 안 써드리는 거죠. 유도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왜 같아지는지를 쓸데없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복잡한 계산을 계속 이 귀찮은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같다라는 걸 나중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증명 과정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거 알고 모르고 여기 문제 풀 때 그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ABC의 무게중심 좌표와 일정한 비율로 나눠야 돼. 일정한 비율이 된다. 다른 비율이면 의미가 없고 똑같은 비율만큼 나누는 점들을 가지고 삼각형 무게중심 잡아도 똑같은 점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뭐 여기 있는 문제도 끝에 게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AB를 2대1, BC를 2대1,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EF를 했을 때 여기 있는 무게중심을 구하시려면 잘못 생각하면 AB의 2대1 내분점 구하고 BC 내분점 구하고 CA 내분점 구한 다음에 그 내분점의 좌표들을 다 구해놓고 나서 다시 X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고 Y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면 무게중심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죠. 이때는 그냥 원래 삼각형 ABC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들에 대한 무게중심? 그럼 얘는 그냥 원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러면 X 앞에 다 더해봐. 그럼 6, 걔를 3으로 나누면 2, Y좌표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그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푸실 필요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있는 문제 실력도, 이 실력은, 아마 이 실력 파트 두 개가 둘 다 그 7월 2일인가? 7월 2일 월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거기에 보면 앞쪽 실력, 이쪽 실력 두 개 합쳐가지고 아마 같이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이건 다 설명해 놨으니까, 네, 이거는, 네, 그 강의를 좀 참고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재질문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은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직선 모르면 네, 고등국가에 공부할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라 다 알고 넘어가야 돼. 확실히. 이쪽 페이지에 질문해야 될 거. 일단 이쪽 단어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식 만들려고 그러면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제일 쉬운 종류는 기울기랑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그럼 직선식 만드시고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고. 그러면 기울기는 알아요. 근데 y절편 모르고 지나는 한 점을 알아.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 x1, y1. 그럼 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공식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지? y에서 지나는 한 점에 y절편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한 점에 x 앞에 빼주시고 이러면 이게 생기본입니다. 가장 직선식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 기울기랑 한 점 할 때는 저렇게 관계식을 만들어 준다. 그 다음 두 점을 할 때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중학교 2학년 다 배우는 거거든. 여기서 구하는 거는 어차피 위에 있는 포인트가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만만한 점 찍으세요. 그럼 얘가 만만하다 칩시다. 먼저 네가 찍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찍어요.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주고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는데 이 자리가 기울기 자리잖아요. 근데 앞에는 기울기가 알고 있는 상태지만 얘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두 점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증가량 x2-x1분의 y2-y1 이렇게 빼면 두 점의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 약간 살짝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 절편 알고 있을 때 x절편이 m, y절편이 이건 절편 말 생략했어요. n 일 때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운다고 했죠. y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x 플러스 y절편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공식을 외웠었는데 고등학교 넘으면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위로 써도 되고 아래 써도 돼요. 둘 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식을 만드는 방식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연습하세요. 자꾸 딴짓하지 말고 생 기본짜리 내용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변형하면 당연히 안 풀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시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서 만들어내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기는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딘가에 걸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이제 변형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이렇게 2-3번 문제 잠깐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직선 ABCD가 놓여있고 직사각형 ABC가 놓여있고 저 이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지나는데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을 이등분하게 지나가야 된답니다. 그럼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는 거죠. 그때 이거 설명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직사각형이 있어요. 내가 직선을 그어야 돼. 그럼 직선 그을 때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이등분돼 보여? 아니지. 딱 봐도 안 돼 보이잖아. 뭐 이렇게 그으면 그래 보이나? 아니죠. 그럼 어디를 지나가면 이거는 당연히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반반 나눌 수밖에 없냐면 대각선의 교점 여기 이 점. 이 점을 지나가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봐요. 그러면 무조건 반으로 나눠집니다. 왼쪽 오른쪽이 무슨 동이죠? 합동이에요. 합동.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지나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지나게 마찬가지예요. 위의 도형과 아래 도형이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건 당연히 저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 여기 지나는 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대각선의 교점일 거라는 얘기죠.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면 이 점은 여기 x좌표 3과 7의 중점 아닐까요? 그렇지? 직사각형 대각선이 서로 하는 것을 이등분하니까 이게 중점이에요. 그럼 3과 7의 중점이니까 이 점 x좌표는 5,라고 할 테고 여기는 y좌표는 6과 8의 중점이겠죠? 둘을 더한다면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7. 네. 그럼 아까 그 내용이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5,7을 지나는 직선식 찾으라는 얘기예요. 두 점을 지나네요. 그럼 두 개 중에 만만한 점 찍으세요. 뭐 이게 만만하면 이걸 찍고 이거 상관없어. 답은 다 똑같으니까.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이 앞에는 기울기 x의 증가량 이렇게 빼게 되면 9분의 y의 증가량 9. 그럼 기울기는 1. 그럼 완성된 식 y는 x 마이너스 5 넘으면 플러스 7이 되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점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다음과 같을 때 AB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프리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아니어도 돼 사실은. 곡선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직선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직선식을 네모는 0꼴로 바꾸세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항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직선 하나 있어요. 이를 세모는 0꼴로 바꾸세요. 그럼 두 직선이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죠. 두 직선의 교점이 점이야, 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물론 얘네들도 답일 겁니다. 걔를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이 대표식을 쓸 때는 네모 플러스 k 곱하기 세모는 0 이런 꼴로 쓰면 네, 이 직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이 구해진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합니까? 이유는? 왜 이유는? 왜 그래?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 A, B라고 합시다. A, B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죠. 그럼 결론 네모가 0이 된다는 얘기네. 그 얘기는. 여기 A, B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럼 A, B를 여기다 대입하다 보면 이 세모라는 관계식이 0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이 식도 이 점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도 식이 참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참이에요. 위에서 본 것처럼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네모는 여기는 네모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세모도 0이 되겠죠. 그럼 0 더하기 K 곱하기 0. 그럼 K가 어떤 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0 더하기 0이니까 이 식이 참이 돼요. 그럼 달리 말하면 식을 이렇게만 만들어 두면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식을 이거 하나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그럼 이 내용을 저기 맞춰서 풀어보면 는영 처리돼 있잖아요. 이걸 네모로 보세요. 이걸 세모로 봅니다. 바꿔서 보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아요. 편한 대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대신 는영만 빼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한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 k를 쓰고 는0 처리하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직선이 뭐도 지난다고? 얘도 지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 1. 잘 대입하세요. x에 마이너스 1, y에 1.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k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 y에 1. 이렇게 되네요. 0. 그럼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k가 넘어가면 k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k 값은 5가 마이너스 5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k 값 구하는 게 아니고 뭘 찾는 거예요? 이 직선식을 찾는 거예요. 그 직선의 식이 다음과 같을 때라고 돼 있으니까 요 k를 마이너스 5에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고 이제 분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x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 플러스 y에 플러스 5y 플러스 6y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는 0. 이제 숫자 맞춰야 돼요. 양변을 당연히 뭘로 나눠야 되죠?
여기 봐봐. 이게 뭐가 나오도록? 마이너스 2y가 나오도록. 그럼 여기는 플러스 6y를 마이너스 2y를 만들려면 이걸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다 배수니까. 그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플러스 3. 됐네요. 그럼 a 값은 x 앞에 있는 개수 1, b 값은 상수항 3. 둘을 곱하면 정답은 3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건 개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개념 공부하시고 이 개념을 통해서 식을 만들 수 있으셔야 된다. 물론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풀었습니다. 이건 다르게 풀 수도 있죠. 이거잖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을 때는 뭐 하면 되죠? 연립하시면 돼요. 얘랑 얘를 이렇게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3x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 얘는 1,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2. 두 직선의 교점은 1,2. 근데 1,2랑 1,1을 지나는 직선 중에 얘까지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나요? 그럼 두 점 중에 만약 얘를 내가 찍었어?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1. 요거만 풀어주면 되죠. 그럼 y-1은 2분의 1x 플러스 2분, 뭐 이게 그냥 2를 곱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하게 돼 있으니까 2를 곱해요. 2y 마이너스 2는 2를 곱하면 없어지고 x 플러스 1. 근데 이 플러스 2y가 아니고 마이너스 2y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이용해요. 그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풀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연립하고 다시 또 식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까 그 내용이라면 그냥 식에다가 식 빨리 만들고 얘를 그냥 빨리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속도로 보면 둘 다 비슷해요. 네. 이걸 아까처럼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크게 의미를 두진 마세요. 선분 AB와 다음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점이 있어요. 위치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직선과 얘가 만나게 그려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직선이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 뭐 이렇게 그리면 만나긴 하겠지? 그렇지? 만나긴 하는데 이렇게 그리지만 뭐 이렇게 그려도 만나지 않을까요? 그치, 현민아? 너무 이게 제각각이잖아.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어디다 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딘가 점을 찍든지 아니면 하다 보니 기울기를 찾든지 뭐 하나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안 찍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문제 푸신 분들 이 식을 어떻게 썼어야 되죠? K에 대한 이 단어 나오면 뒤에 뻔하지 않아? 항등식을 푸는 거예요. 에? 왜? 갑자기 왜 항등식? 개념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뜬금없는 거지, 이 말이. 그 말했잖아.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이걸 내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 말했었냐면, x에 대한 y에 대한 관계식을 푸는데, x, y 이외의 또 다른 문자가 존재해요. 그럴 때는 이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해. 그 점을 풀기 위해서 요런 패턴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결국은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거니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따로 모아서 는영 처리하시는 거예요. 얘는 K가 있잖아. 고맙게 다 모아놨네? 근데 얘는 는영 처리해야 되니까 Y가 넘어가야 되죠? 근데 얘는 K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 됩니까?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 얘가 0이 되면 이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해요. 그게 얼마예요? x-2, y 2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자세히 찍어봅시다. 막 풀면 또 여러분 이해 못할 테니까 2,2는 1사분면, 마이너스 1,3은 2사분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느낌은 얘가 점 A 2,1 얘가 점 B 마이너스 1,3 자, 내가 찍는 점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면
왼쪽 두 칸, 위로 한 칸이니까, 위로 두 칸이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됐죠? 여기쯤에. 대략 찍은 겁니다. 아니, 이제 수직선 그려놓고 풀어도 되고. 마이너스 2, 2.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렇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이 선분과 만나게 하려면 이 점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지? 그리고 또 뭐도 통과해야 되죠? 쭉 내려오다가 네, 이 점도 통과해야 돼요. 이 사이를 움직이면 무조건 저 선분과는 만나게 돼 있네요. 이됐니? 현민아? 그래. 정신 차려보자.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하시라고요? 한 번은 B를 대입하고 한 번은 A를 대입합니다. 그럼 B를 대입해 봅시다. 저기다가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어요. Y는 3, Y는 3, X에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죠. 그럼 K 플러스 2. 따라서 그때 K 값은 1. 그다음 이번에는 이 점을 대입해 2,1을 대입해 봅시다. Y에 1, X에 2를 대입하면 4K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남고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이 K라는 게 K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K를 잘 봐봐. K는 이 직선의 뭐를 뜻하죠?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그렇지? 원지유 하나만 좀 다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분배하게 되면 Y는 KX 플러스 2K 플러스 2. 요 K가 X 앞에 있는 개수이며 얘가 기울기가 되죠. K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K 값이 두 개 나왔잖아. 이때 K 값은 1.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당연히 K 값은 얘보다는 커져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 나갔고 1보다는 작거 나갔다. 등호 왜 붙습니까? 이 점을 통과할 때도 선분의 AB랑 만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점을 통과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정답은 이렇게 K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수직일 때 공식함기. 그다음에 이거는 위에는 직선일 때 공식함기, 얘는 방정식일 때 공식함기. 위에는 직선 1차 함수, 밑에는 방정식. 근데 위든 아래든 평행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수직만 추가로 배우는 거라는 얘기죠. 수직만. 자, 혹시 여기 푸셨던 문제 중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펴봅시다.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고 이 직선이 수직인 직선.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점에 중점을 지납니다. 이 두 점의 중점이 뭐예요?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4, y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5. 4, 5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이 일반적으로 두 개를 알면 좋다고 그랬죠?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알고. 한 점을 안 해? 4, 5. 남은 건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근데 기울기는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이 직선과 수직이다. 이 직선식은 1차 함수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라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두 직선은 수직관계라고 했죠. 이걸 역시나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에요. 앞으로 자주 나올 내용이니까. 두 개 직선이 있는데 두 개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려면 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두 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인 동시에 부호가 반대인 반수가 된다고 그랬죠. 두 수의 관계는. 그럼 이 직선의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수의 역수의 부호 반대. 네,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럼 끝났네요. 기울기하고 한 점 알잖아요?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x에서 x 빼주시고 이거 전개하시면 이제 ab가 나온다는 뜻이죠. 네.
두 개의 직선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직선이 아니고, 얘가 주인공이에요. x 플러스 a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직선이 얘랑은 3x 마이너스 b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는 무슨 관계? 이건 수직 관계. 근데 이 직선과 x 플러스 b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 얘랑은 무슨 관계? 얘랑은 평행 관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두고 두 가지의 문제 개념을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아까 했었잖아요. 평행 수직이 1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평행일 때는 y는 뭐 ax 플러스 b, 또 다른 직선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 프라임 기호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서로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 프라임 기호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x의 기울기는 a, 여기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y좌표는 b, 여기 직선의 기울기는 a 프라임, 이 직선의 y좌표는 b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행이 되려면 a와 a 프라임은 같아야 되지만 b와 b 프라임은 달라야 평행하죠. 나란한데 만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수직이 되려면 a와 a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요. b는 아무 관계 없어요. 기울기의 곱만 마이너스 1이면 수직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1차 함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 개념을 적용해서 평행과 수직 관계를 쓰면 되는데, 이거를 봐보세요. 얘네들을 결론 식을 y로 정리하려면, 이걸 2항을 한 다음에 양변 또 a로 나눠줘야 되잖아? 식이 복잡해. 얘도 2항을 한 다음에 양변 b로 나눠줘야 돼요. 얘도 2항을 한 다음에 양변 b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돼. 가면 갈수록 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함수로 다 잘 써있으면 땡큐이긴 한데, 얘처럼 1차 함수로 표현해도 되는데 귀찮다라 판단되면 방정식 꼴에서도 평행과 수직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방정식 꼴일 때는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는 0꼴로, 그 다음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렇게 써지는 거죠.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그림은 둘 다 그리면 식을 y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y 단 1차식으로 표현되는 둘 다 직선. 아셨죠? 둘 다 직선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평행 관계가 되려면 x 개수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 상수분의 상수, 이제 가운데 선 긋고 마치 분수 쓰듯이 x 개수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 상수분의 상수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같지만 얘가 다르게 되면 뭐가 되죠? 평행이 성립합니다. 이 뜻이 얘네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각자 저 비율값이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수직이 되려면 그때는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곱해요. a 곱하기 a 프라임 곱합니다. b 곱하기 b 프라임. 걔네들을 더하면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익히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셨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 개념이 여기 적용됐다라는 뜻이에요. 뭐죠? 안 되는 거야, 이게. 얘부터 위치를 잡아야 되구나. 참. 네. 일단 올려놓고 합시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러면 되겠네요. 자, 저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그럼 수직 관계일 때는 개수끼리 곱하죠? x 개수끼리 곱해요. 3. y 개수끼리 곱해요.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플러스 2. 걔네들을 더하면 0. 그렇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b제곱 넘기면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 넘어가면 플러스 2b.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b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이게 수직 관계. 다음 얘랑은 평행 관계. 평행 관계는 이거 선 그라고 했죠. 가운데 찍 거서 x 개수를 써요. x 개수 이렇게 1분의 1 y 개수 b 플러스 2분의 a
뒤에 어차피 상수는 어차피 얘랑 같지 않으니까 보나마나 2분의 마이너스 4는 여기는 1분의 1과 틀리니까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네. 수직에서 틀린 것 같은데요. 수직 네 3. 선생님 어? 왼쪽 거랑 아, 왜 또 이래? 또 답이 나와 또 이렇게. 얘랑이죠. 왜 이렇게 두 개를 봤나요? 미안합니다. 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죠. 그럼 x끼리 곱한 값 3, y개수끼리 곱한 값 마이너스 ab. 그 둘을 더하면 0. 따라서 ab의 값은 3. 여기까지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평행 이렇게 계속 이렇게 1분의 1, b 플러스 2분의 2 얘는 서로 같다. 그래서 풀면 a는 b 플러스 2랑 같다. 그럼 a 자리 대신에 여기 b 플러스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b 곱하기 b 플러스 2 3 분배하면 b제곱 플러스 2b 아까랑 똑같네. 어쨌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1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풀려면 b 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짝을 줘야 되죠. a 값은 b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다음 b 값이 1이면 그때 a 값은 3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라고 됐죠? 양수 ab 값을 구하시오. 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아니다. 양수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양수 ab 이거의 정답이다. 특별한 없으면 둘 다 답입니다. 네. 평행수직을 네, 방정식에 맞게 이렇게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보신 바 알겠지만 한번 AB의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수직 이등분선은 이게 점 A가 되고 얘가 점 B가 돼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라는 게 뭐죠? 얘랑은 수직 그리고 이등분. 이게 내가 원하는 직선을 그냥 직선 A라고 합시다. 이 직선의 이름을. 그럼 L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선분 AB와 직선 L은 수직 관계다. 네가 좋아하는 기호잖아? 평소에. 그렇지?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기호. 수직 관계다. 뭘 또 손가락질하고 또 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돼? 얼핏 좀 전에 손가락질 할 때도 가운데 손가락 든 것 같은데? 이 표시 따라서? 이렇게. 너 얼핏 지금 현민이를 가르칠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지금 느낌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수직을 쓰다 보면 여기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선분 AB의 중점을 직선 L이 지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한 점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직선 L이 지나는 한 점.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우리가 배웠던 그 공식 있잖아요. 거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이 수직 관계에서는 아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선분 AB 기울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증가량 풀면 되죠. 그러라고 배운 거잖아. 증가량. 선분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이걸 빼게 되면 6이라고 씁시다. 6분의 Y의 증가량, 같은 순서로 빼야 되죠? B-A.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식이 나와 있어요. 고맙게도. 이 식을 정리해 보세요. 이 Y는 X 플러스 3. 양변을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인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 직선 L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L의 기울기가 2분의 1. 근데 이 기울기는 선분 AB랑 수직 관계니까 이 AB의 기울기는 이 수의 역수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다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AB의 기울기를 모릅니다. 왜냐면 AB 때문에 여기 있는 소문자들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럼 이 기울기는 직선 L의 방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직선 L의 방정식을 통해서 반대로 선분 AB의 기울기를 역추론하는 겁니다. 이 기울기의 역수의 부호반대. 그럼 곱하면 B-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고요.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거. 두 지점의 중점. 중점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중점이 어디 위를 지나냐면 이 직선 위를 지나가죠. 그럼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하셔도 되겠네요. 대입하시면 x에 1, y에 2를 대입하죠. 그럼 x에 1, y에 2를 대입하면 여기는 2랑 여기는 2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가 분배됩니다. 이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0. 됐죠?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요. 마무리. 연립 방정식. a 플러스 b는 4. 여기서 나온 거죠? a, b를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이항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 이걸 쓴 거죠? 둘이 연립할 때 위에서 아래를 더해요. 2b. 마이너스 8. b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넘어서 넘기면 플러스 4가 되니까 a 값은 8. 이렇게 a 값, b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앞에서 수직관계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중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중점 잡히고 가는 것, 여기에 대한 복습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직선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xy에 대한 1차식, 얘도 xy에 대한 1차식, 얘도 xy에 대한 1차식. 그러면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 3개 그리는데 이게 삼각형이 안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이렇게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한 케이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는 두 직선만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안 평행한 케이스, 이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마지막은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문제 조건에는 안 맞다는 얘기죠. 왜 안 맞냐면 세 직선이 모두 다 나란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모두 다 같아야 되는데 얘 기울기는 y는 2x-3, 기울기가 2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벌써 얘네 둘만 해도 기울기가 안 같잖아. 그럼 세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하다는 거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부터 얘는 y는 ax-1. 그럼 이게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 합시다. 지금 그림은 뭐냐면 저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안 평행한데 1번과 2번이 평행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1번, 2번이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1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2번과 3번이 평행하거나 이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로 먼저 풀어본다면 이거 너무 쉽잖아. 1차 함수 앞에 있는 게 기울기, 1차 함수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기울기. 그럼 이 케이스라면 a는 2랑 같아야 되고 또는 그게 아니면 얘랑 얘랑 서로 같다면 이때 기울기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됐죠? 그럼 a 값 두 개 나왔어요. 일단 2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면 이 관계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그 점의 좌표를 어디다 대입해도 다 참이 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는 게 핵심인데 저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2x-y-3은 0. 얘랑 그다음에 x 플러스 y-3은 0. 얘네들 연립하면 또 두 점의 두 직선의 교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를 더합시다. 그럼 3x 6 따라서 x는 2. x 2 집어넣어요. 얘를 가져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니까 y값은 1. 이 점의 좌표가 2,1. 저 2,1을 결국은 얘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같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저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x에 2, 2a, y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 값은 1. a 값 될 수 있는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꼭 필히 암기하신다. 아셨죠? 그럼 연습 문제, 뭐 이런 거, 이것도 1-3 맨 끝에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직선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는데 이 P에서 저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아까 이렇게 잠깐 했었죠? 이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 뭐에 대한 풀이라고요? 뭐에 대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문장 자체가 누가 봐도 항등식이잖아. K에 대한 항등식 풀이가 된다. 그럼 저 문제를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따로 모아라. 그 는영 만들라. 이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K가 없죠. K 없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요. 4x. 이렇게 보면 K가 있죠? 그럼 K 빼면 2x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3y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KY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18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4K 여기다 집어넣고 됐네요.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이 식이 늘 참이 되려면 얘 0되고 동시에 얘 0돼야 K 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관계없이 이 식은 늘 참이 된다. 연립방정식이네요, 다시. 얘랑 얘랑 연립하는데 지금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다 2를 곱합시다. 그럼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0. 좋습니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8은 0.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죠? 빼면 없어지고 이거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이거 빼면 플러스 10. 이렇게. 따라서 y값은 2. y값 2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6은 0. 그럼 넘어가면 2x는 6, x는 3 이렇게 돼요. 그럼 저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얼마라고요? 2,3이라고요. 3,2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 점에서예요. 이게 점 P예요. 점 P. 이 점에서 저 직선, 이건 뭐예요? 얘랑 아무 관계없는 직선이에요. 3x 플러스 2y는 0이라는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쇼. 그러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분모 루트, 분자는 절대값. 분모 루트에 뭐 집어넣어요? 이거 모양을 함수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꼭 이거는 방정식 모양을 써야 됩니다. 는영꼴을 꼭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고 나면 x 앞에 있는 개수 3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 2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게 분모 자리가 되고, 분자 자리는 이 3x 플러스 이 얘를 그대로 좌변식에 집어넣는데 뭘 대입해서? 3,1을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공식이었죠? 그럼 x에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y에 2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리예요. 이거만 계산하시면 되죠. 남은 건 요 계산법. 여기 얼마인가요? 루트 13 분의 절대값 13. 절대값 13이면 그냥 13이죠? 유리와 루트 13 곱하고 루트 13 곱하고. 그러면 13과 여기 13 지워지고 남는 건 루트 13이 저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된다. 합니다. 이렇게 평행. 이 직선이 평행하려면 평행하죠? 평행하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잴 수 있어요. 만약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잖아? 그럼 거리를 못 잰다. 직선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안 평행한 직선이 있어. 그럼 둘이 거리를 잴 수 있을까요? 못 재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거리가 아니냐면 얘는 수직이지만 얘는 수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직을 하더라도 이 거리와 이 거리는 계속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평행한 직선이니까 거리가 일정하다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 그으면 얘도 수직. 왜? 평행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 걷더니 얘도 수직. 평행하니까. 근데 긋고 나서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네. 그럼 아무 데서 점 하나 잡고, 두 직선 중에 아무 데서는 점을 하나 잡고, 나머지 안에서는 여기서는 점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직선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결론은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저번에 풀었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 A 값부터 먼저 구해줘야 평행한 두 직선의 식이 다 나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평행 조건 성립해야 돼요. 가운데 선 찍으시고 평행 조건이니까 x 개수분의 x, y 개수분의 y는 같다. 이게 성립해 평행이 되죠. 곱하면 마이너스 a, 곱하면 6.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직선이 만약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평행한 두 직선이 되죠. 그러고 나서는 두 직선 중에 어느 한 직선에서는 점을 잡아주고 나머지 직선은 직선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아무거나 괜찮아요? 네, 봐봐. 여기서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점이 웬만하면 x나 y나 둘 중에 하나가 0인 게 계산하기 편하거든. 근데 여기는 x에 0 집으려면 y 값이 3분의 4가 나와요. 좀 안 좋아, 점이.
그럼 이번에 y의 0지분에서 x값 구하다 보면 또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 또 이것도 안 좋아. 다른 점을 대입하면 돼. x에 뭐 1집으로면 y가 얼마 나오고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왕이면 x나 y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계산식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는 점을 잡지 말고 이쪽에 점을 잡읍시다. 이쪽에 점 잡다 보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y가 바로 2 나와요. 그럼 여기는 직선 중에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0,2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점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이게 우리가 원했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0,2라는 이 점에서 요 점은 찾았으면 이제는 직선식이 필요하죠. 이 직선식.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요 표시는 그냥 왜 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표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럼 이제 공식. 그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를 그냥 d라고 합시다. 디스턴스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는 절대값. 루트에 뭐 집어넣죠? 요거 제곱한 값 36 더하기 요거 제곱한 값 9. 그럼 여기는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2 집어넣으면 6에서 4를 빼면 2. 그럼 얘는 루트 45. 루트 45는 3루트 분의 2. 유리와 루트 5 곱하고 루트 5 곱하면 분모는 15분의 2루트 15. 2루트 5. 이게 네, 문제에서 원했던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석적 풀이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모양은 별로 안 중요하고 A 2,1 B 4,5 C A,2 그럼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푸시냐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세 변 중에 한 변을 밑변을 잡아야 돼요. 어딘가에 한 변의 밑변을 잡고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이왕이면 이렇게 문자를 띄고 밑변 잡는 것보다는 문자가 없는 걸 밑변 잡는 게 좋으니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에다가 그 AB가 바라보는 꼭점 C에서 이 AB까지 수직의 길이 얘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분 CH 이렇게 풀러갑니다. 그럼 선분 AB 길이 구할 때 뭐가 쓰여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써요. X끼리 뺀 값 2의 제곱 4, Y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곱하기 선분 CH. 선분 CH가 제일 까다로워요, 이게. 점 C에서 선분 AB까지의 뭐를 찾는 거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배우는 파트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식이 필요하죠. 직선이 누군가요? 이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누가 샤프심 하나만 빌려줘? 누가 샤프심 하나 빌렸어요? 선분 AB의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앞동령의 복습이네요. 두 점을 전하잖아. 두 개 중에 만만한 거 찍으라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4-2분의 Y의 증가량 5-1. 그 다음에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식은 Y는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2죠. 분배하면 2X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넣으면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직선식이 필요한데 1차 함수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방정식으로 써야 되니까 y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a,2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잡기 위해서 이걸 방정식으로 2x-y-1은 0. 이제 공식에 대입해요. 거리, 선분 CH 길이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5가 되겠네요. 이거 제곱 더해서 1 더하면 제곱 4 더하기 1 하면 5. 그 다음에 a,2를 대입해요. 그래서 a를 대입하면 절대값 2a.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되나요? 이거다 집어넣어요. 5분의, 루트 5분의 절대값 2a-2인데 2를 바깥으로 뺄 수 있죠? 2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넓이가 9가 되더라. 이런 거였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약분합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그럼 여기는 얼마?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그럼 이렇게도 약분되고. 남은 건 뭐가 남았나요? 이 절대값 a-1은 9. 2로 나누죠? 절대값 a-1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9. 따라서 a를 구하시고 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을 넘기면 플러스 2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분의 7이거나 이렇게 답이 두 종류가 나온다, 이 값이. 이렇게 푸는 게 학교쌤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신 바와 같이 선생님 그나마 설명해서 풀어드리니까 그냥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것 같고 계산도 빨리빨리 처리되겠지만 이거 너 혼자 풀려면 연습이 안 된 상태로 너 혼자 풀려면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다른 풀이 봅시다. 다른 풀이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세 점을 쭉 써요. 2,1, 4,5, a,2. 이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어디로 이동해라고? 이 기억해요? 원점으로 이동해라. 원점으로. 그럼 세 점 중에 제일 원점에 가까운 걸 찾는 게 이왕이면 어떤 거든 괜찮아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려면 얘를 움직이는 게 낫겠죠? 0,0을 바꿉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x좌표는 2 빼고 y좌표는 1 뺀다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똑같이 나머지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2 빼고 1 빼요. 그러면 2,4. 2 빼고 1 뺍니다. a-2,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금방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는 원점은 살짝 잊어버리시고 2분의 1 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어떻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빼시면 돼요. 더하는 게 아닙니다. 내항곱, 외항곱 뭐예요? 비례식도 아닌데? 비례식 아니지만 마치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듯이 이렇게 그런 패턴대로 곱한 값끼리 서로 빼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4a-8 이렇게 곱하면 2 걔를 빼라고 이렇게. 그럼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게 얼마? 9. 되셨나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얘가 얼마? 양변 2를 곱했으니까 18. 그럼 4a 마이너스 10은 18이거나 아니면 4a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8이거나 넘어가면 4a가 8 남으니까 아니 28이 되니까 a 값은 얼마예요? 4a가 28 7 a 값 7 넘어가면 뭐였죠? 마이너스 8?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네? 그냥 2예요? 잠깐만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왜 아까 답이랑 달라? 아까도 잘못 풀었나 봐요. 아마 계산하다가 어딘가에 선생님이 원래 그걸로 안 풀려고 그냥 빨리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계산 하나 틀린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구하는 건데 뭔 말이냐면 이렇게 직선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는 그렇게 뭐 위치나 그림의 상황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릴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두 직선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둘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죠. 이렇게 각이 있을 테고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겠잖아요. 그럼 그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 이쪽 하나 이렇게 지나갈 테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지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 노란색 직선 관계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만 일단 여기 각이 돼 있죠? 이렇게 이등분한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등분해요. 자, 이 직선식을 구하는데 이 직선식을 구할 때 우리가 뭐가 쓰인다고 그랬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좀 말이 어렵지만 각의 이등분선 이 두 직선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을 하나 잡으면 그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쪽까지 거리와 이쪽까지 거리는 같다이고 그때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냥 임의로 x, y라고 두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개념은 이게 성립하는 거죠. x, y라는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x-2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를 구한 값. 걔를 d1이라고 합시다.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 이 점에서 x, y에서 다시 이쪽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까지 거리를 d2라고 합시다. 그럼 결론은 d1 값과 d2 값은 같다는 식이 나와요. d1, d2는 서로 같습니다. 요게 관계식을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남은 건 계산만 남았어요. 아까 말했지만 어려운 개념 다 지나왔는데 계산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1이라고 합시다. d1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안에는 1의 제곱, 마이너스의 제곱 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x, y라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아셨죠? 똑같은 x, y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x, y와 여기는 x, y는 표기법은 똑같지만 하는 역할이 약간 다른 점들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x, y를 여기 x, y에다 대입했다. 그럼 대입했지만 식 모양이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대입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D2는 이 점에서 이 점 사이 거리, 얘도 분모 루트 5, 분자는 똑같이 x, y다 얘네를 대입했다고 보는 거죠. 절대값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은 건 얘네들이 같다잖아요. 루트 5분의 절대값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D2였어요. 같은 겁니다. 그럼 둘이 같잖아요? 그럼 얘랑 이제 지우고. 그럼 남은 거 쓸 때 이게 남는 거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습니다. 이런 꼴이 남는 거예요. 양쪽에 절대값 두 개 나오는 방정식. 그럼 이럴 때 풀이는 양쪽의 절대값을 벗겨내고 어느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이쪽 절대값, 이쪽 절대값이 같습니다는 식만 남는데 두 개 다 절대값을 벗겨내면서 둘 중에 아무 한쪽에는 플러스 한번 붙였다가 나머지는 마이너스 한번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절대값 붙이면서, 벗겨내면서 얘는 한 번 그냥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그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를 넘길게요. 넘기면 3x 아니죠. x 넘어가면 플러스 3y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x 1차, y 차면 직선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1로 넘겨볼까요? 이쪽은 3x 얘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y 넘어가면 없어지고 는 0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방정식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왜 두 개 나왔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두 개이기 때문이죠. 각은 두 군데서 나타나니까. 그럼 두 개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기울기 양수인 건데 누가 기울기 양수예요? 얘가 기울기 양수래요. 그럼 넘어가면 y는 3x니까 얘는 기울기 음수입니다. 넘어가면 얘가 아니고 얘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저 개념을.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개념 자체를.